안녕하세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유가 11일 새벽에 열린 첼튼과의 리그컵 8강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맨유와 첼튼전 경기 분석은 물론 최근 공식 대회 8연승을 달리고 있는 맨유 상승세의 원동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먼저 이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팀이 3부 리그 팀이다 보니까 골키퍼도 백업 골키퍼인 히튼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가이어가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했고요. 월드컵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해서 최근 선발 출전하지 못했던 달롯도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 외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중원을 구축했고요. 엘랑가, 가르나초, 마이누 같은 유망주들이 선발 출전했는데요. 특히 이제 마이누는 이 경기가 데뷔전이었습니다. 이제 만 18세에 불과한 2005년생인데요. 이 어린 선수가 선발 출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 경기에서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최전방 원톱으로 엘랑가가 섰고요. 마이누를 중심으로 가르나초와 안토니가 좌우 윙에 서면서 2선을 구축했습니다.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더블 볼란테로 나섰고요. 좌우 풀백으로 말라시아와 달롯, 그리고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센터백 파트너로 메가이어가 선발 출전했고요. 골문은 히튼 골키퍼가 지켰는데요. 전반전은 맨유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21분경에 프레드가 측면으로 잘 내준 거를 안토니가 받아서 특유의 접는 동작에 이은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그것도 파포스트로 항상 때리는 형태의 슈팅인 거죠. 이걸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하지만 맨유는 34분경에 달롯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완비사카가 달롯 대신 오른쪽 풀백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곧바로 맨유는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으나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나가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맨유는 전반전에만 슈팅 숫자에서 10대2로 크게 앞섰고요. 점유율에서도 73.2% 대 26.8%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유가 후반 초반에 다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시작부터 15분경,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따지면 60분경까지 슈팅 숫자가 단 2번밖에 없었고요. 점유율도 65.1%, 무엇보다도 패스 성공률이 81%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전반전 패스 성공률 89%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였는데요. 특히 이제 맥토미니도 위험 지역에서 패스가 끊기는 장면들이 있으면서 첼튼한테 위험한 슈팅 기회를 내주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나흐 감독이 60분경에 마이누와 프레드, 그리고 안토니를 빼고 에릭센과 카세미로, 레시포드, 주전 조합들을 내보내면서 선수단의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레시포드가 교체 출전하면서 이제 레시포드가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섰고요. 엘랑가가 오른쪽 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에릭센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카세미루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맥토미니와 짝을 이루게 된 거죠. 이후 맨유는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에 테나흐 감독은 84분경에 엘랑가를 빼고 펠리스트리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조금 더 공격 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엘랑가가 이 경기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는 주요했습니다. 90분경에 카세미루가 환상적인 대각선 롱 스루 패스를 찔러주었고, 이를 받은 펠리스트리가 다시 이제 대각선으로 패스를 찔러주었고, 이를 레시포드가 골키퍼보다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추가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에 카세미루가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넘겨준 걸 레시포드가 다시 한번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3대0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와 함께 맨유는 결과적으로는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컵 준결승에 오르는 데 성공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맨유는 이 경기 승리로 공식 대회 8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맨유가 8연승을 이어간 거는요, 2018-19 시즌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맨유는 벌써 이번 시즌 공식 대회 20승을 올리면서 지난 시즌과 동일한 승수를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49경기에서 20승을 기록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단 27경기 만에 벌써 20승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맨유가 결국 카세미로하고 에릭센하고 레시포드 요카가 톡톡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투입되기 이전까지 맨유는 슈팅 숫자도 2회밖에 되지 않았고요. 패스 성공률도 81%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투입되고 나서 슈팅 숫자 8회, 패스 성공률도 87%로 끌어올리면서 2골을 추가적으로 넣는데 성공한 거죠. 특히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요, 30분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 100%, 드리블 성공률 100%,
슈팅 3회 중에 2회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2골을 기록했고요. 카세미루 역시 30분을 뛰면서 찬스 메이킹 1회, 그 중에 하나는 빅 찬스 메이킹, 그리고 도움 하나, 그리고 롱패스 3회를 성공시켰고 30분 동안 패스 30회를 성공시켰고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하면서 승리에 크게 기여를 한 거죠. 특히 이제 맨유 8연승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레시포드인 건데요. 레시포드는 최근 8경기에서 8골 2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딱 월드컵 이후였거든요. 월드컵 이후 6경기 7골 2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최다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홀란드와 케인, 그리고 마레즈, 은케티아가 4골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월드컵 이후만 놓고 보면은 홀란드보다 더 낫다, 케인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레시포드는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 8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2010년 루니가 기록했던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안 그래도 레시포드가 지난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홈 7경기 연속골 넣었을 때 2012년 루니와 이제 동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 루니까지 쫓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레시포드가 이 경기에서 2골을 추가하면서 이번 시즌 공식 대회, 이게 그가 첫 골을 넣었을 때의 기록이 반영된 거였거든요. 15골을 넣은 겁니다. 15골을 넣으면서 2019-20 시즌 22골, 그리고 2020-21 시즌 21골에 이어서 개인 통산 3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더 놀라운 건 이제 1월이라는 거죠. 즉, 그 남은 시즌 동안 충분히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레시포드는 8연승을 앞에서 이끌고 간 선수라면요, 맨유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데에 기여한 선수는 바로 카세미루거든요. 카세미루가 8연승을 달리는 동안 6경기에 선발 출전을 한 건데요. 카세미루가 가세하면서 달라진 부분, 맨유의 수비가 상당히 단단해졌다는 건데요. 일단 카세미루 개인적으로 맨유에서 선발 출전한 이래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미드필더들 중 태클 40회로 두 번째로 많은 태클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로채기 13회로 공동 5위, 그리고 소유권 획득 73회로 5위, 그리고 볼 경합 승리 77회로 2위, 그리고 클리어링 22회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들 중에서의 기록인 거고요. 카세미루가 이렇게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이다 보니까 맨유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8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은 38경기 전부 다 합쳐서 8번의 무실점, 동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제 21경기에서 더 많은 무실점 경기들이 추가되겠죠. 거기다가 카세미루가 최근 들어서는 공격적인 본능도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시절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맨유 공격에 있어서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공격 시퀀스 관여 횟수가요, 62회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77회에 이어서 팀 내 2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슈팅 빌드업에 있어서 40회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카세미루를 거쳐서 맨유의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그 노팅엄전에서 카세미루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87분경에 상대 패스를 빠르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다음에요, 드리블로 선수 한 명을 제치고선 대각선 스루 패스를 통해 프레드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카세미루가 가로채고 제치고 패스까지 모두 다 골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노팅엄전에서 카세미루는 볼 경합 승리 최다, 태클 최다,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최다, 그리고 중원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 최다, 헤딩 클리어링 최다, 찬스 메이킹 최다, 여기 레이오프는 이제 그 측면으로 내주는 플레이를 얘기하거든요. 내주는 플레이도 최다, 그리고 도움까지 올리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전에서도요, 카세미루가 일단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여줬었거든요. 볼 경합 승리 5회로 최다, 태클 2회로 최다, 파울 획득 2회로 최다였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울버햄튼전에 레시포드가 지각해가지고 징계성으로 선발 출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테나우 감독이 레시포드를 후반전에 투입을 했고요. 70분경에
카세미루를 따로 불러가지고 전술적인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세미루가 레시포드한테 가가지고 이제 전달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카세미루가 측면으로 내주는 기점 플레이를 해줬고, 여기서 이제 말라시아가 다시 측면으로 내준 패스를 레시포드가 받아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2대1 플레이를 통해 극적인 결승골을 76분경에 기록을 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장면은 대표적으로 카세미루가 테나흐 감독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갔을 때 카세미루를 통해서 지시를 내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머스전에서는 골을 기록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 23분경에 에릭센이 올려준 크로스를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그것도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어서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소중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 덕에 맨유가 본머스한테 3대0 대승을 거둘 수 있었죠. 이 경기에서도 카세미루는 패스 성공률 84%, 볼터치 70회, 무엇보다도 롱패스 5회 중에 4회를 성공시키는 괴력을 과시했고요. 그 외에도 그라운드볼 경합 승리 3회, 그리고 빅찬스 메이킹 1회, 드리블 1회 시도에서 그대로 성공시켰고요. 또 크로스도 1회 시도에서 정확하게 배달하면서 한 골까지 넣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그 카세미루가 공수 전반에 걸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요, 맨유는 카세미루가 선발일 때와 아닐 때의 성적 차가 큰데요. 먼저 그 프리미어리그 기준입니다. 카세미루가 선발로 나선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그리고 16득점으로 경기당 1.6골. 무엇보다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눈에 띄죠. 6실점으로 경기당 0.6실점, 그리고 승률 70%, 경기당 승점 2.3점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서요, 카세미루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7경기에서 4승 3패, 득점은 11득점으로 1.6골 동일해요. 그러니까 득점은 그래도 카세미루가 있고 없고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점이 무려 14실점, 경기 수는 적음에도 도리어 카세미루가 선발로 나왔을 때보다 실점이 더 많죠. 그래서 경기당 실점이 무려 2실점에 달하고요. 승률 57.1%밖에 되지 않고 경기당 승점도 1.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찰튼전에서 많은 기대 요소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월드컵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2경기에 교체 출전한 게 전부였거든요.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소화하고 왔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가 있어서요. 하지만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볼터치 95회, 패스 성공 67회, 클리어링 7회, 그리고 롱패스 6회 성공, 태클 4회 시도에서 3회 성공, 그리고 가로채기 1회를 성공시키면서 그러면서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드 같은 경우, 프레드가 최근에 좀 안 좋았었잖아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100%의 크로스를 성공시켰고요. 볼터치도 64회, 패스 43회 성공시켰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 4회로 최다, 슈팅 3회로 최다, 롱패스 3회 성공시켰고요. 태클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시켰고요. 가로채기 2회, 그리고 골대 한번 맞춘, 그거 아쉬웠죠?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 도움까지 올리면서 공수 전반에 걸쳐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토니가 최근에 조금 기복이 있었잖아요. 특히 원 패턴 그 접고 때리는 게 너무 보이면서 상대한테 조금 막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패스 성공률 88%, 그리고 슈팅 정확도 33%, 패스 21회 성공시켰고요. 드리블 4회 기록했고요. 슈팅 3회를 가져가면서 환상적인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 아니었으면 상당히 고전했을 위험성이 있었죠. 그 외에도 파쿤도 펠리스트리, 이 경기가 그 맨유 데뷔전이었는데요. 11분 소화하면서 볼터치 9회, 패스 6회 시도에서 모두 다 성공시켰고요. 찬스 메이킹 2회, 그 롱패스 1회 시도에서 100% 성공시켰고요. 빅찬스 메이킹 1회, 드리블 돌파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시켰고, 볼 경합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시키면서 레시포드의 골을 어시스트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나초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볼 터치 63회, 볼 경합 승률 50%, 그리고 패스 성공 36회, 드리블 8회 시도에서 4회 성공시켰고요. 슈팅 4회, 그리고 찬스 메이킹 2회를 기록했고요. 마이노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패스 성공률 85%, 볼 터치 35회, 패스 성공 23회, 찬스 메이킹 1회, 그리고 롱패스 1회를 기록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막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만 17세 선수니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맥토미니라던가 메가이어라던가 특히 엘랑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긴 했지만은 다른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앞으로 일정이 좀 힘든 편에 속해요. 당장 그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더비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팰리스, 그나마 뭐 팰리스 원정이 조금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그 다음에 아스널 원정, 그 레딩과의 FA컵 경기, 그리고 팰리스와의 또 다른 경기, 그 리즈 유나이티드, 여기가 장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더비 매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하고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그리고 레스터 시티전, 다시 바르셀로나하고의 플레이오프, 그리고 브렌트포드전, 그리고 리버풀 원정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빡빡한 일정들에서 8연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카세미르와 레시포드 같은 현재 그 연승 행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한 데다가 오늘 경기에서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가르나초, 프레드,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말라시아, 파쿤도 펠리스트리 같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맨유는 안 그래도 경기들이 계속 연기되면서 상당히 그 빡빡한 일정들을 1월과 2월 사이에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건 간에 그 맨유가 테나우 감독 밑에서 서서히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환골탈퇴하고 있는데요. 맨유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한준TV는 지속적으로 보면서 분석할 내용들이 있다면 또다시 분석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